해당 사연은 그리스인 멜리나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믿기지 않은 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그리스인 멜리나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이 행복을 공유하고 싶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남편과 저, 딸 이렇게 셋은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인정받아 미국 집으로 발령받게 되었죠. 남편은 혼자 미국에서 지내기로 했기에 떨어져 지내기 전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던 저희는 베트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휴양지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도 3살이 되었기에 여행을 가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는 설렘을 안고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딸이 더 좋아하더군요.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천방지축인 딸이 어딘가로 뛰어가지 않도록 저는 손을 꽉 잡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의 여행은 순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현지 식당에 가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 즐거웠지만 음식이 딸의 입맛에 안 맞았는지 칭얼거리며 잘 먹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잘 먹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되어 더 걱정이 되더군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할 때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딸의 상태가 걱정이 되어 묵주를 돌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딸이 묵주를 만지며 장난치더군요. 딸이 그 묵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는 웃으며 줄을 2번 감아 목걸이처럼 딸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에 걸지는 않지만 딸에게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호텔방에서 딸과 장난을 치고 있는데 남편이 햄버거 가게를 찾아냈다면서 가보자고 하더군요. 딸에게 뭐라도 먹었으면 하던 기도가 통했나 싶어 기쁜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죠. 로비로 내려오자마자 남편은 갑자기 주머니를 만지더니 지갑을 놓고 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는 로비에 아이와 둘이 있겠다면서 남편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라고 했죠. 남편이 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로비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과 장난을 치던 도중 방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정말 둘 다 정신이 없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저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내려오면 깜짝 놀래키며 열쇠를 건네줄 생각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로비 소파에 앉아있는 딸이 잘 보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남편이 내려왔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웃으며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남자가 제 딸을 안아 올려 뛰어가고 있더군요. 남편과 저는 남자를 잡기 위해 달렸습니다. 남자는 생각보다 빨랐고 이미 로비를 지나가 문을 열고 나갔죠. 그래도 저희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일행으로 보이는 오토바이가 있었고 운전자 뒤에 올라탄 그와 제 어린 딸이 보이더군요. 사색이 된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남자는 바로 코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로비에 뛰어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죠. 그들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가득한 채 신고를 해주더군요. 저를 향해 손을 뻗던 딸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딸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서 남성의 생김새, 옷 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젓더군요. 아마 찾기 힘들 것이라면서요. 그런 사건이 흔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오열하는 저를 뒤로하고 그들이 아이들을 왜 납치하냐고 물었죠. 경찰은 이유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가장 다행인 건 돈을 요구하는 사례이고 안 좋은 건 장기매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조그마한 아이와 그런 험악한 말을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협박 전화가 오지는 않을까 싶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호텔방에서 나가지 않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로비에도 계속 나가 바깥을 주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어떠한 협박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추억을 쌓으러 간 여행에서 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남편은 예정되었던 발령을 취소하고 저와 함께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베트남의 곳곳을 누비며 아이를 안 찾아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베트남에 소녀들의 몸을 파는 관광이 있다고 해서 그 루트까지 파악해봤으나 참혹한 현실만을 마주할 뿐이었죠. 경찰에게 호소도 해보고 그리스 대사관에 가서 이 사항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제게 어떻게든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했지만 그도 지쳐가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점점 안 좋은 생각만이 들더군요. 저희에게는 시간이 멈춰 있는데 세상의 시간은 잘도 흘러갔습니다. 매년 딸의 생일이 찾아올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날이 되면 성당에 틀어박혀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만을 했습니다. 어디서 살아있기만을, 언젠가 꼭 만나기를 바라면서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기대어 버텨나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기를 하나 더 낳고 딸은 잊어버리고 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디 부모 마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는 자식이라고는 그 아이 하나로 끝이 난 것이었죠. 2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아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으니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0년이 지나자 남편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니 이제 살다운 삶을 살아보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의 표정은 굉장히 괴로워 보였습니다. 여전히 딸과 비슷한 모습을 보면 움찔하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한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제 대답을 듣고는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이후로 해외여행은커녕 여행 자체를 멀리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뜻하지 않게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항상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성당을 들리는 것이 루틴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성당, 프랑스의 성당. 저는 그 모든 성당에서 딸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해외여행을 멀리 가보자며 한국을 말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에 의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의 특징도 말해주고 베트남 이후로 아시아 권역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을 했었죠. 베트남 이야기를 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건 이상이었습니다. 현대적이었고 모두가 열심히 사는 나라로 보이더군요.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일정의 성당에서의 기도를 넣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번에는 제 옆에 있지 말고 바깥에서 구경 좀 하라고 했죠. 남편은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여행을 온 것인데 저한테만 맞출 수 없으니 괜찮다고 했죠. 저는 성당의 자리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어디서든 살아만 있어 주기를 바랐죠. 짧은 기도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행을 왔냐고 하더군요. 말을 걸어온 사람은 서양인의 얼굴을 한 수녀님이었죠. 한국에서 백인으로 보이는 수녀님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사연이 있어 보여서 말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묵주가 자신의 것과 똑같아서 눈이 같다고 했습니다. 묵주는 웬만하면 비슷하지 않나 싶었는데 정말 제 것과 비슷하더군요. 낡은 모양까지 똑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묵주를 어디서 샀는지 물었죠. 그녀는 잠시 갸웃하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친부모님이 자신에게 물려주신 것이라고 하더군요. 소중한 것이라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했죠. 저는 문득 딸에게 장난치며 걸어줬던 묵주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묵주는 어디서든 있을 수 있기에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었죠. 저에겐 이 작은 우연도 놓칠 수 없었기에 제 사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베트남에서 잃어버린 것, 지금이라면 23살이 되었을 거라는 것, 손목에 하트의 점이 있다는 것. 고해성사처럼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 저를 보던 수녀님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이 느껴졌죠. 수녀님은 갑자기 당황하는 듯하더니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에게 혹시 그리스인이냐고 묻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자신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베트남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자 한국인 신부님이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수녀님이 쓰는 언어를 알지 못해 신부님의 지인을 통해 그리스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베트남 경찰이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국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이 즐비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신부님이 자신을 키워주셨고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 수녀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파견 나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 딸이라고 확신했죠. 수녀님이 오른쪽 손목의 뼈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어린 시절 딸과 똑같은 하트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바로 보여준 것이죠. 저는 그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던 딸을, 그것도 처음 오게 된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그녀를 옆에 앉히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왜인지 길을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납치범들이 한눈판 사이에 뛰어나온 것이 아닐까 싶더군요. 딸은 항상 여기저기 잘 뛰어다녀서 제가 꽤 애를 먹었거든요. 제가 한참을 성당에서 나오지 않아서인지 남편이 성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함께 앉아있는 수녀님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는 식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녀가 제 딸인 것 같다고 말을 했죠. 남편은 믿지 않았으나 대화 내용을 듣고는 저와 똑같이 울면서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희는 친자 검사까지 진행했고 그녀가 저희의 딸임을 확신할 수 있었죠. 저희는 베트남에 계신 한국 신부님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올렸고 한국에 정기적으로 가고 있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메일입니다. 지금까지 멜리나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